안녕하세요. 터미널과 셀 도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 터미널과 셀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명령 실행부터 출력 스트리밍, 타임아웃 관리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의는 펑션 콜링과 워크플로 마스터 코스의 8번째 강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실행의 기본 개념과 동기 비동기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출력 스트리밍과 타임아웃 관리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안전한 셀 실행기 구현과 환경 변수 관리 방법, 실전 예제와 보안 주의사항까지 총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 실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령 실행은 프로그램 내부에서 운영체제의 셀 명령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Node.js에서는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을 사용하여 터미널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비서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는 대신 비서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죠. 차일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메인 프로그램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여 명령을 위임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Node.js에서는 exec, exec싱, spawn 같은 함수를 제공합니다. 동기 방식인 exec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ec싱은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그램 전체가 멈추고 기다립니다. 마치 비서가 복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사장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과 같죠. 코드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오래 걸리는 명령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과를 바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서 빌드 스크립트나 간단한 도구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이제 exec싱을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에서 exec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exec싱 함수에 실행할 명령어를 문자열로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ls-la 명령을 실행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인자로 옵션 객체를 전달하는데 인코딩을 UTF-8로 설정하면 버퍼 대신 문자열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결과는 바로 리절트 변수에 저장되고 이를 콘솔에 출력합니다. 명령이 끝날 때까지 코드 실행이 멈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비동기 방식인 exec입니다. exec는 명령을 실행시켜 놓고 메인 프로그램은 다른 일을 계속합니다. 비서가 복사하러 간 사이에 사장님은 다른 업무를 보는 것이죠. 명령이 완료되면 콜백 함수가 호출되어 결과를 처리합니다. 이 방식은 논블로킹이라서 옆 서버처럼 동시에 여러 요청을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서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다른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ec를 사용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에서 exec를 불러오고 첫 번째 인자로 실행할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기서는 git 스테터스를 실행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인자는 콜백 함수입니다. 이 콜백은 3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에러는 실행 중 발생한 오류를 담고 있고 stdout은 명령의 표준 출력, stdeo는 표준 에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stdeo도 체크해서 표준 에러가 있으면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정상 결과인 stdout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비동기로 동작하기 때문에 exec을 호출한 직후에도 다음 코드가 바로 실행됩니다. 명령 실행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보안 이슈는 명령어 주입 공격입니다. 사용자 입력을 그대로 명령어에 넣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여러 명령을 연결하거나 파이프로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죠. 최악의 경우 rm-rf 같은 명령으로 시스템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력은 반드시 검증하고 이스케이프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허용된 명령만 실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력 스트리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력 스트리밍은 명령의 실행 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기법입니다. exec나 exec싱는 명령이 완료된 후에 결과를 한꺼번에 받지만 스폰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pm install처럼 오래 걸리는 명령을 실행할 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스폰 함수를 사용하면 stdout과 stdeo 스트림에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스폰을 불러옵니다. 스폰은 명령어와 인자를 분리해서 전달합니다.
첫 번째 인자는 실행할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인자는 파라미터 배열입니다. 여기서는 npm 인스톨을 실행하고 있네요. 옵션으로 작업 디렉토리 시더벨 스폰이 반환하는 프로세스 객체의 스트다웃 스폰이 반환하는 너를 붙이면 표준 출력이 생성될 때마다 호출됩니다. 스트데어도 마찬가지로 에러 출력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클로즈 이벤트로 프로세스 종료를 감지합니다. 종료 코드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료 코드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폰과 에그잭의 차이를 정리하면 스폰은 스트림 기반으로 동작해서 대용량 출력을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메모리의 모든 출력을 버퍼링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반면 에그잭은 버퍼 기반이라 출력이 작은 명령에 적합합니다. 모든 출력을 메모리에 담았다가 한 번에 콜백으로 전달합니다. npm 인스톨이나 빌드처럼 긴 작업은 스폰을 사용하고 git 스테터스처럼 간단한 명령은 에그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함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임아웃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명령이 무한정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리소스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명령이 응답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기다릴 수 있죠. 타임아웃을 설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종료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타임아웃을 설정해야 합니다. 서버가 멈추는 것을 막고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이 있는 명령 실행 코드를 보겠습니다. 에그잭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옵션 객체를 전달하는데 타임아웃 속성으로 최대 실행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3000밀리초, 즉 3초를 설정했네요. 슬리프 5 명령은 5초 동안 대기하는데 타임아웃이 3초이므로 중간에 종료될 것입니다. 콜백에서 에러를 체크할 때 에러 킬드가 true이고 에러 시그널이 SIGTRM이면 타임아웃으로 인한 종료입니다. 이를 구분해서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일반적인 에러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정상 완료면 결과를 출력합니다. 실무에서는 타임아웃, 에러 처리, 로깅이 모두 포함된 안전한 셀 실행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번 타임아웃과 에러 처리 코드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재사용 가능한 함수나 클래스로 만들어두면 훨씬 편리합니다. 코드의 일관성도 높아지고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셀 실행기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이프셀이라는 클래스의 정적 메서드 엑시큐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명령과 옵션을 받아서 프라미스를 반환합니다. 기본 타임아웃은 30초로 설정하고 옵션으로 전달된 타임아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프라미스 내부에서 에그잭을 호출하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명령어와 에러 메시지를 로깅한 후 리젝트로 에러를 전달합니다. 스트데어가 있으면 경고로 표시하고 정상 완료면 스트다웃을 리잘브로 반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에이싱 어요이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든 명령 실행에 일관된 에러 처리와 로깅이 적용됩니다. 환경 변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령 실행 시 특정 환경 변수를 설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de-env를 프로덕션으로 설정하거나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전달할 때죠. env 옵션을 사용하면 자식 프로세스에 환경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 프로세스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식 프로세스에만 필요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를 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고 환경 변수로 관리하는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를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와 함께 명령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커스텀 env 객체를 만드는데 스프레드 연산자로 프로세스 env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환경 변수를 모두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ode-env를 프로덕션으로 API 키를 시크릿 키 -123으로 설정했네요. 에그잭의 옵션으로 env에 이 객체를 전달하면 자식 프로세스는 이 환경 변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모 프로세스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자식 프로세스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프로세스별로 환경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전 예제로 배포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git 폴로 최신 코드를 받고 npm 인스톨로 유존성을 설치하고 빌드를 실행한 후 서비스를 재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합니다. 각 단계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실패 시 롤백하는 로직도 필요합니다.
이런 배포 스크립트를 잘 만들어두면 배포 시간도 줄이고 실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포 자동화 코드를 보겠습니다. 에이싱 함수로 디플로이를 정의하고 트라이 캐치로 에러를 처리합니다. 먼저 git pull을 실행해서 최신 코드를 받아옵니다. 다음으로 npm 인스톨을 실행하는데 유존성 설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타임아웃을 60초로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npm run 빌드로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마지막으로 오후 2시 릴로드 올로 서비스를 재시작합니다. void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 명령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하나라도 실패하면 캐치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캐치에서는 에러를 로깅하고 필요하면 롤백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거나 알림을 보낼 수 있. 보안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사용자 입력을 직접 명령어에 포함하지 마세요. 명령어 주입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화이트리스트로 입력을 검증하세요. 허용된 명령이나 파라미터만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셋째, 파라미터는 문자열 연결 대신 배열로 전달하세요. 스폰의 경우 명령어와 인자를 분리해서 전달하면 더 안전합니다. 넷째, API 키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환경 변수로 관리하세요. 코드에 하드코딩하면 저장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에러 처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명령 실행 실패, 타임아웃, 예상치 못한 출력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에러 메시지와 로깅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처럼 복구 가능한 에러는 자동으로 재시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에러의 종류를 구분해서 치명적인 에러는 즉시 중단하고 경미한 에러는 경고만 출력하거나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에러 로그에는 시간, 명령어, 에러 메시지, 스택 트레이스 같은 상세 정보를 포함시켜서 디버깅을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터미널과 셀 도구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차일드 프로세스 모듈의 에그젝싱, 스폰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타임아웃과 에러 처리를 철저히 하며 보안에 유의해서 안전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터미널 명령을 다룰 때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